안녕하세요. 해외 거주 한인 네트워크 바다님들. 네, 반갑습니다. 음악 역사상 가장 거대한 컴백 파티를 열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넷플릭스 생중계 스트리밍 기록을 막 갈아치우고 수백만 명의 이목이 집중된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엄청난 순간이었죠. 상상만 해도 짜릿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인터넷의 절반은 여러분을 향해 그들을 향해 막 실패했다, 예전만 못하다 이러면서 수군거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참, 기묘한 상황입니다.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바로 최근 컴백 공연을 마친 방탄소년들, 즉 BTS를 둘러싼 현재 상황이거든요. 인터넷 곳곳에서는 막 초대장을 받지 못해서 현장에 가지 못한 일부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급기야. 군중동원에 완전히 실패했다. 이런 악의적인 소문으로까지 번졌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깊이 있는 탐구는 이 모순된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파편화된 소음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거대한 흐름이 숨어 있는 걸까요? 네, 소문은 보통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진실은 결국 조용히 쌓이는 데이터 속에 있는 버디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숫자가 가리키는 냉혹한 진실만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아주 탁월한 소스가 있죠? 네, 오늘 깊이 있는 탐구를 위해 제가 가져온 소스는 bts.docs라는 내부 유출 문건에 가까운 상세한 데이터 분석 자료입니다. 오, 문서 이름부터 심상치 않네요. 네, 이 문서에는 각 대륙별, 국가별 반응과 트렌드 지표가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대화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분석할 이 데이터가 우리 바다님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짚고 싶네요. 네네. 오늘 이 bts.docx 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풀어보죠. 군중동원에 실패했다는 루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하려면 가장 먼저 어디를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깝고 K-팝 소비의 역사가 깊은 아시아 국가들의 데이터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순서겠죠. 맞아요. 문서에 따르면 일본의 데이터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준점이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바로 2021년 5월 21일 그 메가 히트곡인 버터가 발매되었던 시기입니다. 네, 그 시기죠. 이 곡은 빌보드 핫백 1위는 물론이고 미국 내 디지털 음원 판매량 1위까지 휩쓸었던 그야말로 전 지구적인 현상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분석을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 문서는 그 2021년 버터 시절의 폭발적인 성적을 그들의 절대적인 전성기, 즉 그래프의 최고점인 100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 100이요? 네, 이 10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현재의 컴백 성적을 비교하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먼저 강력한 반론을 하나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의 데이터를 보면요. 그 100이라는 고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약 30 정도의 수치에서 상승 추세를 시작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100에서 30으로 떨어졌으면 무려 70%가 증발한 거잖아요. 일반적인 기업이나 주식시장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주식이라면 폭락이죠. 고점 대비 70%가 하락했다면 그건 조정이 아니라 폭락이고 솔직히 실패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나요? 일각에서 거봐 예전만 못하잖아 막 이렇게 조롱하는 것도 이 숫자만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데요. 이 30을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수치만 보면 당연히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70% 하락이라는 숫자는 꽤 자극적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100이라는 숫자의 질적인 구성입니다. 질적인 구성이요? 네, 2021년 버터 시절의 100은 순수한 코어 팬덤만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막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온 일반 대중, 여름 휴가철에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니까 그냥 흥얼거리던 사람들. 아, 틱톡 챌린지 따라하던 그런 사람들까지요? 정확합니다. 그런 라이트한 대중들까지 전부 합쳐진 일종의 바이럴 최고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휴식기가 길어지면 그 바이럴의 거품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이건 물리법칙과도 같죠. 오, 그렇군요. 중요한 건 거품이 빠진 자리에 무엇이 남았느냐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100에서 떨어져 나간 70은 어차피 유행 따라 움직이는 유동적인 인구였고 남은 30의 정체가 핵심이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3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남은 찌꺼기가 아닙니다. 어떤 공백기나 외부의 루머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기꺼이 지갑을 열고 아티스트의 철학을 소비하는 그야말로 콘크리트 코어 팬덤의 규모가 무려 30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와, 코어가 30이나 된다고요?
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데이터를 봐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중국 역시 아시다시피 정치적이나 사회적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 힘들 정도로 꾸준하고 견고하게 K-팝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소비 지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즉, 아세아 시장에서의 이 30이라는 수치는 타올랐다 꺼지는 유행이 아니라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든든하게 받쳐주는 가장 단단한 철근 것 같습니다. 야, 듣고 보니 이해가 확 되네요. 그렇다면 제가 이 상황을 약간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네요. 2021년의 성과를 우리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에베레스트산 정상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에베레스트산 좋죠. 산을 등반할 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헬기를 타고 한 번에 정상으로 뚝 떨어지진 않잖아요. 불가능하죠.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센 눈보라를 버틸 수 있는 아주 튼튼한 베이스 캠프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30이라는 숫자는 막 산에서 굴러떨어진 게 아니라 다음 정상을 향해 출발하기 위해 새롭게 다져놓은 무너질 수 없는 베이스 캠프인 셈이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아시아의 두터운 팬층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안정적인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점, 바로 그 점이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와, 실패가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출발선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기반, 베이스 캠프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베이스 캠프만 친다고 산 정상을 정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야죠. 단순히 현상 유지나 하락 방어만으로는 그들이 주장하는 글로벌 지배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군중동원 실패라는 루머를 완전히 박살낼 만한 그야말로 폭발적이고 공격적인 성장은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시선을 아시아 대륙 밖으로 돌려보면 상황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문서에 나타난 유럽, 호주, 그리고 남미의 데이터 그래프를 보면 진짜 눈을 의심할 정도예요. 진짜요? 어떤데요? 유럽의 그래프를 먼저 볼까요? 이미 아시아의 그 30을 아득히 넘어서서 전성기 수치를 엄청난 속도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가파른 수직 상승세가 꺾이기는커녕 이제 막 시작인 폭발적인 초입 구간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시작이라고요? 와... 네, 호주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프에 불이 붙어서 벌써 전성기 시절 지표를 맹렬하게 추격 중입니다. 그리고 남미는 설마 이미... 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미 지역은 벌써 전성기의 최고점 수치를 완전히 돌파해버렸습니다. 와, 대박인데요? 아니, 유럽이나 호주, 남미는 아시아 지역에 비하면 솔직히 K-컵을 수용한 역사나 팬덤의 뿌리가 상대적으로 훨씬 짧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멀기도 하고요. 네, 언어 장벽도 크고 물리적인 거리도 엄청난데 어떻게 이 대륙들이 단숨에 전성기 수치를 따라잡고 뛰어넘을 기세를 보여주는 걸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삐딱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이 엄청난 지표들, 솔직히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글로벌 플랫폼의 힘 덕분 아닌가요? 전 세계 어디서나 그냥 클릭 한 번이면 안방에서 생중계를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아티스트 고유의 힘인지 아니면 그냥 거대 IT 기업의 인프라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인지 의심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요?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가진 막강한 접근성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죠. 하지만 플랫폼의 힘만으로는 이 현상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넷플릭스 메인 화면에 뜬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고 관련 뉴스를 직접 검색하고 커뮤니티에 막 열광적인 반응을 남기지는 않거든요. 하긴 요즘 볼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유럽, 호주, 남미라는 완전히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권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전성기 수치를 돌파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글쎄요. 이는 방탄소년이라는 아티스트가 오랜 시간 동안 빚어온 근본적인 음악적 메시지와 서사가 약간 시간차를 두고 이제서야 이 지역의 대중들에게 완벽하게 흡수되고 폭발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보편적인 호소력이 플랫폼이라는 날개를 달고 만개한 거죠. 아, 음악의 힘이 플랫폼을 맞는 거군요. 정리하자면 인터넷 구석에서 떠돌던 군중동원 실패라는 소문과 정반대로 이들의 글로벌 지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역동적이고 압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들이 증명합니다. 유럽과 남미가 막 서로 경쟁하듯이 타오르고 있다니 듣기만 해도 전율이 도네요. 자, 글로벌 외곽 지역의 폭발적인 성장을 확인했으니 이제 대중음악 산업의 심장부이자 가장 상징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진정한 거래대 시장, 북미 시장의 성적표를 펼쳐볼 시간입니다.
네, 북미로 가보죠. 바다님들 보통 북미 하면 본능적으로 미국만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멕시코 역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엄연한 북미 시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캐나다와 멕시코 모두 현재 상승세가 아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북미 대륙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뜨겁게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있는 미국 시장의 데이터는 오늘의 탐구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상징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오, 어떤 지표죠? 바로 오늘 넷플릭스 생중계가 미국 내 시청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화제성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뜻이죠. 게다가 다가오는 9월까지 미국 전역의 초대형 스타디움들을 순회하는 대규모 콘서트 투어까지 촘촘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와, 넷플릭스 1위의 스타디움 투어라니.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건 이 현상이 단순한 팬덤의 축제를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사적인 서운함 하나만 좀 강하게 표출하고 넘어갈게요. 네, 뭔지 알 것 같네요. 아니, 제가 투어 일정을 쭉 보니까 우리 바다 네트워크의 본사가 있는 이 아름답고 상징적인 도시 시애틀에는 콘서트가 안 오더라고요. 캘리포니아도 가고 텍사스도 다 가는데 말이죠. 제 말이요. 캘리포니아도 가고 텍사스도 가면서 왜 시애틀은 빼놓는 겁니까? 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시애틀에 있는 울 바다님들과 함께 직접 느끼지 못하다니 정말 서운하고 통탄할 노릇입니다. 하하, 시애틀뿐만 아니라 이번 투어 라인업에서 빠진 도시들에 거주하시는 수많은 바다님들의 그 깊은 탈직 소리가 여기까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네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 엄청난 열기는 냉정하게 인정해야죠. 제가 미국 데이터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지표는 앨범 판매량도 아니고 막 스트리밍 횟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죠? 바로 뉴스 검색량이었어요. 이 문서에 따르면 현재 이들의 뉴스 검색량은 이미 2021년 전성기 때의 이슈몰이를 훌쩍 넘어서 버렸습니다. 네, 그 지표가 정말 중요하죠. 예전에는 아티스트의 성공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 막 빌보드 같은 음악 차트의 순위표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차트는 스트리밍 공장이나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어느 정도 조작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그렇죠. 요즘은 순위만으로는 체감 인기를 다 할 수 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일반 대중이 직접 타이핑을 쳐서 찾아봐야 하는 이 뉴스 검색량은 절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이건 음악 팬들만의 리그를 벗어나서 전 세계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는 새로운 시대의 화제성 지표를 그들이 완전히 장악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야말로 핵심을 찌르는 통찰입니다. 차트 1위보다 뉴스 검색량 폭발이 의미하는 바가 훨씬 더 깊거든요. 네네.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뉴스를 찾아보고 그들의 행보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이번 컴백이 단순한 팬덤의 행사를 넘어서 거대한 대중적 사회적 현상으로 다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현상이라. 네, 음악이라는 특정 장르의 좁은 경계를 부수고 2026년 현재 대중문화의 트렌드를 이끄는 절대적인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지위를 미국이라는 그 치열한 시장에서 스스로 쟁취해낸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일본의 단단한 베이스 캠프부터 남미와 유럽의 폭발적인 도약, 그리고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 대륙 전체의 장악까지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지구 한 바퀴 돌면서 아주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한국 가수가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졌다는 1차원적인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지금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듣고 계신 전 세계의 수많은 바다님들, 즉 해외 거주 한인들에게 이 지표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숫자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죠. 흥미롭게도 이 bts.dox 소스 문서의 작성자분 역시 분석 말미에 해외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BTS에게 개인적으로 참 고맙다 이런 감상을 남기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대목은 단순히 그래프보다 훨씬 더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문서를 보면 K-POP 데몬 헌터스, 한국어로는 K-POP 데몬 헌터스라는 아주 흥미롭고도 뼈아픈 표현이 등장하죠. 데몬 헌터스요? 네, 바다님들도 아마 현지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느끼셨을 겁니다. 작년쯤부터 서구권 매체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K-팝의 마력이 시들어간다. 이젠 한물 같다. 심지어는 K-팝의 성공을 깎아내려려는 일종의 악의적인 안티 트렌드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뉘앙스의 기사들을 본 기억이 납니다. 결국 K-팝도 반짝 유행으로 끝나는 건가 하는 묘한 불안감이 우리 한인 사회 내부에도 있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위기론이 고개를 들며 K-팝이 주류 시장에서 밀려날 뻔한 타이밍에 BTS가 다시 등장해서 K-팝이라는 장르의 새로운 그리고 훨씬 거대한 불씨를 다시 지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불씨를 살려냈군요. 네, 그들은 과거에 K-팝을 주류로 끌어올린 개척자일 뿐만 아니라 2026년 현재 흔들리던 K-팝의 위상을 굳건하게 다잡아준 명실상부한 1등 공신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소스 작성자가 밝힌 그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고마움에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죠. 듣고 보니 이 문서에 있는 데이터들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네요. 이 치솟는 데이터 그래프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 문득 우리 해외 한인 네트워크를 상징하는 그 투톤 블루의 물결 모양 단면이 맞물려 굽이치는 바다 로고가 떠오릅니다. 아, 연결과 연대의 상징이죠. 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한국 문화라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끈끈하게 연결된 우리 바다님들에게 BTS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 내 뿌리의 문화가 런던, 뉴욕, 시드니를 열광시키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강력한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이라는 그 점, 저는 바로 그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그들 덕분에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들이 한동안 더 지속적인 문화적 혜택과 자부심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확실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떠도는 초대장 운운하는 파편화된 부정적인 소문들은 이제 과감히 무시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과 긍정적인 문화적 연대감이 더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방구석 소문에 흔들릴 시간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그들의 행보를 우리 다 함께 응원하는 편이 훨씬 더 건강하겠죠. 자, 전 세계를 아우르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오늘의 탐구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다님들, 이대로 끝내기엔 아쉬우니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지며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아까 우리가 북미 데이터를 분석할 때 미국 전역을 도는 콘서트 투어가 무려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일정 꽉 차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인 바로 지금 넷플릭스 생중계 하나만으로 뉴스 검색량이 이미 과거 전성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야, 이거 상상만 해도 엄청난데요. 그렇죠. 9월 그 기나긴 투어의 대장정이 모두 끝날 때쯤 이들의 데이터는 도대체 어떤 미지의 영역에 도달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전성기의 갱신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기준점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짜릿한 질문이네요. 9월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짜릿한 질문의 해답은 투어가 끝나는 9월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바다님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